좋습니다. 일단은 개념센에서 할 것들이 있었나? 개념센에서 우리가 할 게 있었니? 여기는 별로 안 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 그치? 그치? 몇 개 안 냈었을 거야. 그래서 좋습니다. 또 그 몇 개 안 냈지만 거기서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네, 뭐 한 3쪽인가 냈던 것 같은데, 그죠? 네, 거기에서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수고하겠습니다. 네, 한번 쭉 보시고 있으면 그렇고 아니면 네, 해결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69-2 이렇게 하겠습니다. 봅시다. 자, 69-2번 보도록 할게요. 자, x 플러스 y분의 2가 0이고 그 다음에 y 플러스 z분의 1이 0. 자, 이렇게 이걸 만족시키는 영이한 실수 x, y, z에 대하여 뭐를 구하래요, 여러분들? 예, x제곱 더하기 z제곱분의 xz를 갖다 구하라고 해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보니까 x랑 y 관계식 만들 수 있는 거 하나 나와 있고 y랑 z 관계식 하나 나올 수 있어. 맞지? 그지? 그러니까 x랑 y가 어떤 관계인지랑 z랑 y가 어떤 관계인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x와 z로 이루어진 2차분의 2차 형태를 갖다가 값을 구하래. 그러면 일단 아무래도 높은 확률로 어떤 거? 네, y로 갖다가 표현해 보면은 뭔가 나오지 않겠냐 이 말인 겁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x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마이너스 y분의 2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맞지? 네. 그 다음에 z는 자, 일단 z분의 1이 마이너스 y니까 요거 돌린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z는 마이너스 y분의 1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x는 2z군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x와 z 대신에 짜자잔 보는 것처럼 그냥 대입해서 y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도 괜찮고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니까 여기에다가 2배 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지? 예, 그럼 z에다가 2배 하면 x가 되네요. 그죠? x는 2z다라는 걸로 대입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뭘로 갖다가 하더라도 어차피 x, y, z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한 불상사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갖다가 넣어주시면 끝. 이게 제일 쉽겠다, 그지? x 대신 2z 갖다 집어넣는 게. 넣어주면 분자는 z제곱, 분모는 4z제곱 플러스 z제곱이니까 계산하면 얼마? 5분의 2가 되겠어요. 네, 또 있으십니까, 혹시? 63-2번. 그래요. 자, 63-2번.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와 g가 우함수 또는 기함수이고 두 함수의 합성함수가 상수함수가 아닌 우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f, g, 6의 우함수. 자, 그럼 그랬을 때 이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함수랑 기함수 자체는 뭐 단어 자체는 좀 낯설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우함수라는 건 무슨 뭐 같은 말 y축 대칭함수고요. 다항함수로 한정해서 얘기한다면 이제 여기에 짝수가 들어가 있는 짝수차 함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봐봐라. 예를 들어서 x 6승 y가 x는 6승 마이너스 4 x 4제곱 플러스 5x제곱 마이너스 1 이런 게 있다고 쳐봐. 네. 그럼 이 차수들이 다 짝수명이잖아. 실제로 이 우함수 y축 대칭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요게 성립하면 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도 함수가 변화가 없는 거야.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모두 짝수로 이루어져 있는, 짝수 차수로 이루어져 있는 상수항도 포함시키자고요. 이런 형태는 어때?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어도 항상 똑같죠. 그죠?
그럼 내가 당연히 이 유차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얘는 분명 뭐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좌우가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네. 물론 이제 이런 다항함수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그냥 예시로서 정도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시 정도로만. 예시 정도로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아직 배운 적은 없지만 y는 이제 코사인 x 같은 경우도 이제 우함수거든요. 좌우가 대칭으로 생긴 녀석인데. 삼각함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실 이런 얘기들까지 하기 좀 힘들잖아, 그지? 지금은 이제 꼭 다항함수가 아니어도 세상에는 정말 많은 함수들이 있는데 어떤 함수든 간에 이 조건에 만족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다 우함수라고 부를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배운 건 다항함수 정도인데 함수 단어에서 다루고자 하는 개념은 훨씬 더 큰 개념이다 보니까 약간 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 때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한정에서는 잠시 그냥 어떤 느낌으로 우함수라고 하면 x의 짝수제곱 형태.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은 짝수니까 내제곱 같은 거라고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야. 실제로 뭐 얘만 된다는 건 아니지만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해도 똑같은 그런 거. 자, 그다음 그럼 기함수라고 하면 기함수라고 하면 우리가 뭐에 대한 대칭함수라고 했냐면 원점 대칭함수입니다.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함수였고요. 이거는 우리가 뭐로 기억했었냐면 이렇게 썼거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 보니까 원래 함수에다가 전체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한 거랑 똑같이 생겼을 때 우리가 기함수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 실제로 어떤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x의 홀수제곱으로만 이루어진 친구들이 실제로 또 그런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 y는 예를 들어서 x세제곱 마이너스 3x 보겠습니다. 상수항은요? 상수항은 들어가 보면 그게 안 돼요. 아까 그 짝수차 애들이랑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럼 이런 형태의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내가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당연하게도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 딱 여기 마이너스 x 들어가니까 플러스 3x가 돼요. 그럼 뭐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더니 마치 마이너스를 곱한 거랑 똑같이 돼버렸어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돼버린 녀석이 우리가 기함수. 그래서 얘는 실제로 그려보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으로 생겼습니다. 예. 이해됐어? 그죠? 네. 실제로 이제 별로 궁금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3차 함수. 야, 이거 코사인 보시려고. 아니요, 3차 함수요. 이 3차 함수는 수투 때 다룰 거야, 수투 때. 네. 고2 과정. 고2 이하. 수투 때 다룰 거야. 그래, 무슨 일일까? 어디서 그런 걸까? 분명히 숙제를 아예 안 해준 거 아니에요? 그래. 뭐 어쨌든. 그럼 난 맨날 소리 질러야 되는데. 아니 아니라 상습범. 상수. 상습범일 수도 있죠. 아, 그래? 맨날 숙제를 아예 안 해주고 진짜 하나도 안 주고 그냥. 근데 만약에 돌아가면서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재수없게 2번 하는 친구한테만 그래도. 넌 2번 연속이잖아 하면서. 자, 어쨌든 그래서 홀수 차이 녀석들. 그러니까 지금도 당연히 이런 것뿐만 아니라 y는 sin x라든지 우리가 당연히 아직 배운 적은 없어. sin x라든지 y는 탄젠트 x 혹은 아니면 이제 하이퍼블릭 sin x 같은 것들 이런 애들이 실제로 그런 기함수에 해당하는 친구들인데 우리가 배운 건 사실 몇 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홀수차 x세제곱 같은 거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것만 된다는 건 아니야.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배운 거에 비해 다루고자 하는 개념이 좀 넓다 보니까 문제 풀 때 한정해서 좀 잠깐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야. 자, 그럼 그랬을 때 한번 보자고. 자, 이런 느낌으로서 봤었을 때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합성함수가 우함수가 되는 거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합성이라는 것 자체는 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지수를 생각을 하면 합성에 대해서 가지수를 생각을 하면 네 가지가 있어요. 우함수 합성 우함수, 그 다음에 우함수 기함수, 그 다음에 기함수 우함수, 그 다음에 기함수인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들을 합성했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그냥 하기 좀 쉽지가 않잖아. 맞지? 그지?
그러니까 이때만 잠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함수 합성 우함수도 마치 어떤 느낌으로 x 대신에 x 4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생각을 하자는 거야. x 4제곱이랑 x 4제곱 합성. 그럼 이렇게 하면 뭐 되죠? x 몇 승이에요? 2월 16. 그지? 8이야 16이야. 16이죠. 좀 헷갈리죠? 네. 네, 16이죠, 그죠? 네. 그럼 뭐야? 짝수야, 홀수야? 짝수네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으로 우함수예요. 우함수 합성 우함수. 그 다음 우함수 합성 기함수는 자, 기함수가 왜 오른쪽에 있는 걸 보니까 얘가 속함수예요. 속에 있는 녀석이야. 그럼 마치 어떤 느낌? 이런 느낌처럼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해보면 X12. 그죠? 7승 아니야, 그지? 그럼 뭐야? 우함수 짝수예요. 그럼 반대로 여기 같은 경우 생각해볼까? 얘는 어떻게? Y에서 그지? 요게 이렇게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어차피 X12. 우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기함수는 x 3승 3승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x에 이제 9승이니까 이때는 홀수니까 기함수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예시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이게 내가 4제곱, 3제곱으로 예시를 들어서 해놨지만 우함수와 기함수 성질만 만족하면 항상 되는 겁니다. 네, 항상 되는 거야. 아까 뭐 우리가 사실 본 적도 없는 뭐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라든지 혹은 아니면은 뭐 하이퍼블릭 사인, 하이퍼블릭 코사인 이런 애들 같은 경우도 네, 무조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풀 때만 잠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Y. 이게 어쨌든. 근데 지금 뭐랍니까? F와 G 합성인데 우함수래요. 그런데 잘 보니까 뭐야? 이때가 다우함수하는 애들이요? 다우함수네요. 그러니까 얘만 아니면 돼요. 기함수 합성 기함수만 아니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기억부터 볼게요. 자, F가 우함수면 G는 기함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F가 우함수면, 그러니까 여기 라인 이렇게 한번 보자, 얘들아. F가 우함수면 G는 기함수여야 되느냐? 아닙니다. 우함수여도 됩니다. 예. 그래서 틀렸어요, 기억을.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G가 우함수면 F는 기함수냐 물어봤어요. 여기가 우함수면 얘가 무조건 기함수여야 되느냐? 아닙니다. 우함수여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디귿. 자, G가 기함수면 F가 우함수냐 물어봤어요. 이건 맞죠, 그죠? 왜? F도 그러니까 F도 기함수가 돼버리면 안 되니까. 둘 중 하나가 기함수면 나머지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우함수여야죠. 그러니까 디귿은 맞고요. 그 다음에 G랑 F도 우함수냐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합성해서 우함수가 되는 이 세 케이스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에서 우함수와 기함수, 그러니까 속함수와 겉함수 역할이 바뀌어도 결과는 어차피 우함수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경우든.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헷갈린다 싶으면은 결국은 우함수는 짝수, 그 다음에 기함수는 홀수로 생각을 하시고 저렇게 예시를 들면 무조건 맞습니다. 예. 이해됐죠? 그 다음 또? 그런 건 없어? 64다시. 다시가 오늘 다 그거구나. 네. 오케이, 알았어요. 다시. 배고파. 이거 배는 고픈데 발을 내려다보면 배가 불러있죠. 배는 고픈데 배를 보니 배가 불러있습니다. 사다시가 예,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녀석이 x에 대한 항공식이 되도록 하는 상수 a, b, c에 대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은 얼마겠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예, 사실 문제 나와 있는 조건이나 기타 등등 이제 다항식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조금 더 편리한 방법들이나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는데 말이지. 예,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이런 것들은 그냥 사실상 그냥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통분해 보겠습니다. 통분을 해보면 있잖아 말이야. 있잖아 말이야. 당연히 뭐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왼쪽 친구는 당연히 뭐로 곱하면 되겠어? 분모분 때. x-1의 제곱을 곱하면 되지, 그지? 그럼 a x-1의 제곱. 그 다음 얘는 x랑 x-1을 곱하면 되니까 b x, x-1. 그 다음 얘는 x를 곱하면 되니까 cx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이 뭐랑 같아야 돼? 이 친구랑 같아야 돼. 그럼 우리는 무슨 등식을 얻을 수 있냐면 이러한 등식을 얻을 수 있어요. 됐니? 여기까지 오케이죠, 그죠? 네.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건지에 따라서 가짓수는 여러 가지 될 수 있죠. 뭐 내가 그냥 귀찮은 그냥 한번 귀찮고 말자. 싹 전개해서 그냥 비교해봐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도 가능할까?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어떤 거? 항등식인 거니까 x에다 1 대입해보면 여기 빵빵 없어지고 여기 c가 1이잖아. 그럼 c는 1. 그지? 맞죠? 그 다음에 x에다 0 대입해보면 빵 없어지고 여기다 0 대입하면 a는 1이네요. 그지? 그러면 이제 딴 거 뭐 있을까? 예를 들어서 뭐 x에다가 2 같은 거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x에다 2 한번 집어넣어주면 여기는 2 빼기 1은 1이니까 a. 여기다 2 집어넣어주면 플러스 2b. 그 다음에 여기다가 2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하면 플러스 2c. 이게 1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아까 얘 1, 얘 1 했다고 했으니까 b는 얼마? 마이너스 1이면 수직탄산이 맞겠다. 그치? 네. 그럼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뭐 아마 싹 다 전개한 다음에 이제 그냥 단순히 개수 비교를 했었어도 똑같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 다 됐습니까? 그죠? 세 쪽에서 하나씩 나오면 없으니까. 네. 네. 아, 그래요? 그래, 뭐 많지 않으면 받아볼까, 그러면? 네, 뭐 있어요? 172쪽에 56-1-2번이요? 그래요. 이거 뭐 해보지 뭐. 자, 56-1번 잠깐 보겠습니다. 뭐 무슨 질문인지 그냥 뭐 갖다 보도록 하죠.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는지 함수가 무슨 함수가 나왔어요? y는 2m, x, 그다음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 자, 이거 사실 참수기 때문에 내신 대비 때도 한번 얘기할 건데 내신 대비 때도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할 건데 요걸 봤었을 때 느낌이 와야 됩니다. 요걸 봤었을 때. 얘는 예를 들어서 이런 애랑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야, 느낌이 좀 달라. 왜? 얘는 얘랑 얘가 지멋대로 자기 맘대로 움직이는 거잖아. 맞지? 그치? 이해돼? 하지만 얘는 미지수가 하나 m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뭔가 일정한 뭔가가 존재합니다. 이해됨?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서 뭘 느끼셔야 되냐면 얘는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해돼? 어디를 지나는지 알겠어? 내가 그걸 알면 너한테 질문 안 했지, 그치? 약간 그거 생각해 보시면 봐봐. 얘가 쉬운 거부터 할게. 얘는 기울기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0,4. 그렇죠. 0,4 항상 지나. 자, 이 친구는 0,-2. 그럼 그건 m값이 변하죠. 기울기 m값이 변해도 항상 지나는 점이 존재해요. 차, 이거 m으로 묶어볼게요. 이렇게 되죠, 그죠? 네. 그럼 봐봐라. 여기서 내가 0,4라고 자신있게 얘기해 줄 수 있었던 건 당연히 뭐 4라고 써 있으니까 맞는 얘기야. 맞는 얘기긴 하지만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보면 m값이 아무리 변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x에다 뭘 집어넣어주면 0을 집어넣어주면 어차피 무조건 4만 남아. 그치?
한거랑 비슷하게 여기도 보자고. m 값이 아무리 변해도 얘가 아무리 변한다고 하더라도 X 인정입니다. 그죠? 곱하기 0이 되면 알아서 없어진단 말이야. 항상 어딜 지른다고 할 수 있어? 2,0을 지른다고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y는 mx 플러스 3m 플러스 1이 있어요. 그럼 얘도 마이너스 3,0에 그죠? 마치 약간 어떤 느낌이니? 약간 이 2차 함수 꼭지점대랑 약간 비슷한 느낌 쓰란 말이에요. 그죠? 마이너스 3,1을 항상 지나는 녀석이에요. 이해되니? 그런 느낌이라면 그런 다음에 미래 다시 보자. 그러면 저 녀석이 특히 1차 함수 내신 대비 때도 그렇고 어쨌든 이 1차 함수 다룰 때에 있어서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뻗어나갈 수 있는 직선을 주지 않아요. 웬만하면 안 줍니다. 그러면은 뭐 얘기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조건을 줘요. 그럼 얘는 당연히 여러분들 그지? 뭐 이 앱으로 묶어주면 x-2분의 1 마이너스 3 항상 2분의 1, 마이너스 3을 지나는 녀석인 거예요. 원술 인식 이해됨?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한번 보자고. 자, 2분의 1,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여기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게 뭐 양수면 이렇게 그려질지도 모르고 음수면 뭐 이렇게 그려질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수많은 직선들 중에 하나가 뱅글뱅글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상한 원수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야.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1번 질문이었나? 2번 질문이었나? 2번 볼까요? 자, 1보다 m값이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y값이 항상 양이 되도록 하는 실수 x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지금 이 기울기가 변할 때잖아, 맞지, 그지? 그러면 이 기울기 m값이 1일 때는 물론 포함은 아니야, 맞지, 그지? 포함은 아니지만 일단 m값이 1일 때 한번 그려보자고. m값이 1일 때는 당연히 뭐야? 기울기 얼마짜리? 기울기 2짜리를 그리면 되겠죠, 맞죠, 그죠? 요게 m값이 1일 때. 그 다음에 당연히 m값이 2일 때는 기울기가 아무래도 4겠다, 맞지, 그죠? 4니까 조금 더 급격하게 그려보자고요. 대충 이렇게 할게.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뭐야? y의 값이 항상 양이 되도록 하는 실수 x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지, 그죠? 여기서 이제 요 구역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y 값이 항상 양수가 되려고 하는데, 양수가. 그러면은 y 값이 항상 양수가 되려면은 이때는 요 x 절편보다 크거나 같으면 항상 양수일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범위에서는 어때? 이거보다 항상 이제 크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아, 요 반대로 했네. 요걸 포함하면 안 되지. 얘는 포함하면 안 돼. 얘는 포함해야지. 그죠? 그렇게 갖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각각일 때 절편만 구하면 될 것 같아. 네, 절편만 마저 구해봅시다. 요 m값이 1일 때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갖다 넣으면 y는 2x 마이너스 4일 때니까 요때가 2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일 때는 넣어보면 y는 4x 마이너스 5가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야. 그럼 아무래도 4분의 5 이렇게 될 거야. 그죠?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러면 지금 여기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뭐야? 아, x는 4분의 5보다 크고 and x는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다. 그죠? 이해됐을까요? 무슨 얘기인지? 네. 또 딴 거 있니? 56-2. 자, 56-2에서도 일단 1차적으로 얘기하려면 이 그래프를 봤을 때 느껴지는 점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죠? 네, 있으니까 얘기했겠죠. 그죠? 자, 56-2번도 역시나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자, 집합을 그렇다 치고요. 뭐라고 했어? y는
mx 플러스 m 플러스 1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좀 더 느낌이 오죠, 그죠? 예, 얘는 항상 뭘 지날까요? 항상 지난 점 존재하네요. 몇 콤마면? 마이너스 1콤마는 항상 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x의 범위와 y의 범위, 이제 a랑 b 집합을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랑 마이너스 2까지네요. 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자, 그러니까 x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여기 범위에서 지금 함수를 먼저 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에 있는 x들에 대해서만 내가 화살표를 그릴 거고, 어디 안에 있는 녀석,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범위에 있는 녀석에다가 내가 화살표를 그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에다가 지금 함수를 그립니다. 이거 무슨 의미인지 이해돼요, 혹시? 이거 무슨 의미인지 혹시 이해돼?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근데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그 직선이 뭐야? 마음대로 그릴 수 있는 거면, 사실 이렇게 어떻게 그든 상관없잖아, 그지? 근데 얘가 제약사항이 있어. 뭐를 지나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1,1은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 그러니까 죽었다 깨나도 여기는 지나는 직선인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요 기울기 값이 막 이런 식으로 안 될 거야. 이해됐습니까? 여기를 지나는 수많은 직선들, 이 점을 지나는 수많은 직선들에 대해서 얘가 정의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함수가 된다는 뜻이야. 함수가 된다. 자, 그럼 함수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야? 당연히 여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있는 x에 대해서는 반드시 y값이 등장해야 돼. 어디 사이에? 여기 사이에 등장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거 한마디로 기하학적으로 얘기하면 가로는 꽉 채우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럼 뭐야? 여기가 b니까 함수가 안 되는 거야. 가로를 꽉 채우려면 아무래도 어떤 느낌? 그지? 요렇게 요거보다 위에 올라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친구보다 내려가면 안 됩니다. 여기 사이여야 돼요. 그래서 기울기가 보시는 것처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 사이를 보시면 되겠어요. 아마 기울기를 보니까 이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것 같고 이때 기울기가 3분의 1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커 나갔고 3분의 1보다 작거 나갔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네. 그래서 일단 요거 문제도 1차적으로 당연히 얘를 보면서 얘는 뭐야? 마이너스 1,1을 지난 직선이구나 하시는 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여기서 그럼 이 범위 내에서 정의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라는 거예요. 네, 그게 결국 가로를 꽉 채운다라는 뜻이구나라는 걸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무료로 질문하시고 이해가 되시면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그거 봤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리실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뭐 있을까요 혹시? 57-2번? 1번? 그렇구나.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부분은 생각보다 어려워했구만. 57-1번.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k, x 마이너스 3k는 k 값의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 p를 지난다 그랬습니다. 2차 함수의 공지점이 점 p와 일치할 때의 k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뭐야? 항상 지나는 점도 찾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 걸 어떻게 찾을 거냐 이 말이에요, 그지? k 값에 관계없이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어. 내가 이제 아까 2차 함수 그거처럼 얘기했었는데 이걸 또 관점을 바꿔가지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원래 그렇잖아요. 뭐 m의 값에 관계없이 k 값에 관계없이라고 하면 이제 해당 그거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그럼 그 관점으로 보면 얘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라는 것도 m에 대한 항등식이 만들어진다는 거거든. 그러면은 m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보자고. 그럼 뭐가 되겠어요? x 플러스 1의 마치 개수인 것처럼 m 해주고 그 다음에 상수항이 마치 1-y인 것처럼 해주자는 거예요.
그럼 얘가 m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는영이죠. 이해됐습니까? 저기하고도 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2차라고 해서 달라질까? 아니지. 사실 K에 대해서 관계없이라고 그랬으니까 K에 대해서 어차피 1차식인 거야. 그러면 마치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 되죠. 얘도 K에 붙어있는 녀석이 이렇게 되고요. K 없는 녀석들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어때? 는영 때리면 되는 거야. 그럼 X가 얼마이고? 3. 네, 3이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저 푸셨던 분들도 물론 정확하게 알고 푸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적당히 3 집어넣으면 없어지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예, 뭐 어차피 그게 그거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 이유를 보자면 그렇다 이 말이야. 이 는영 돼야 되니까 X는 3이어야 되고 Y는 자연스럽게 9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뭐야? 3,9를 지나는 녀석인 거야. 그러면 이게 이제 3,9가 꼭지점이 되도록 하는 K 값을 찾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 뭐 그건 해볼 수 있겠죠, 그죠? 네. 일단 축이 3이 되려면 K가 마이너스 6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6이 답일 겁니다. 예, 또 있나요? 그래? 없어? 뒤에 막 절대값 그래프나 이런 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아닌가?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보자. 해결 법칙 오답을 좀 해야 되나? 아니면은 진도를 그냥 먼저 나가는 게 낫나? 제 유리함수 나가는 게 나가면 유리함수를 나가야죠. 어려워요? 아니? 정답이 먼저. 진수 먼저 나갈까요? 별로 안 어려워요. 뭐가 더 좋으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할게요. 오늘 저 줄지 않기 식단에 저는 이게 해결 법칙 오답을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유리함수 진도를 나가는 게 나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를 합시다. 유리함수가 나올 것 같다. 아니다, 오답이 나올 것 같다. 세용만 투표라고 나머지는 어쨌든 그래요. 진도 빨리 나가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좀 어떻게 뭐 개별적으로 좀 복습할 시간을 갖든 질문할 시간을 갖든 최대한 만들려면 그지? 예, 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유리함수 요거 그지? 우리 개념센 오답까지는 그래도 낸 것까지는 했으니까 유리함수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유리함수 요거 지우고 그거 하는 동안 숨 좀 돌리시고 이제 선생님 어떡해요? 왜? 시험이 2달도 안 남았어요. 첫 시험이라서 그래? 네 맞아요. 아니 범위가 역사가 130몇 페이지냐고 70몇 페이지냐고 거기까지 해요. 이게 아직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지 시험 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은 좀 감이 안 잡힐 텐데 이 시험 한두 번 보다 보면은 대충 이제 느낌이 와요. 이 선생은 이런 데서 많이 내네. 아니면은 시험 문제, 예를 들어서 역사 같은 경우도 시험 문제 아마 보시면은 교과서에 나온 사진이나 그림들 왕창 갖다 놓고 했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평소에 요 여선생님이 수업하는 거 보면 거기다 대고 막 열심히 필기하라고 시켜. 그러면 이 선생님은 어쨌든 이쪽을 좀 많이 좋아하나 보다. 좀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혹은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선생님께서 좀 프린트 위주로 좀 수업을 많이 하시고 실제로 나오는 그림이나 내용들도 프린트 위주야. 그러면 이 선생님은 본인이 생각하시는 내용들을 프린트로 많이 정리해서 하는구나. 그럼 일단 이걸 좀 위주로 봐야 되겠구나. 어차피 다 봐야 되긴 해. 봐야 되긴 하는데 그 중에서 내가 특히 외워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맞다. 그렇게 조금씩 이제 감을 잡아가는 거죠. 내신은 어쩔 수 없어요. 네. 선생님마다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선생님이 문제 꽁으로 주신다는 거. 그건 공부한 사람들한테 꼭으로 준다는 거죠. 그래 공부만 하면은 다 맞을 수 있다. 네, 그럼 당연하죠. 공부만 하면 당연히지 뭐. 그 정도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왜 이렇게 쑤시고 있어? 자, 오케이. 자, 유리함수 한번 나오겠습니다. 유리함수. 참 저는 이 유리함수랑 무리함수 파트들은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직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저도 이제 중고등학생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전이긴 합니다만 그때도 유리함수, 무리함수 걱정은 별로 없었어요.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물론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어려운 건 어렵지. 내가 말하는 건 어려운 건 어렵겠지만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결국은 이 함수 자체가 간단하다 보니까 이 물어볼 수 있는 게 그렇게 막 대단하지가 않습니다. 결국 하고자 하는 게 맨날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제대로 잘 기억을 해주시면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함수라고 하면 이제 뭘 보고 유리함수라고 할 거냐? 당연히 y는 유리식 형태. 유리식이 뭐야? 0이 아닌 다항식분의 다항식 형태로 나와 있는 게 이게 유리식이거든요. 뭐라 쓰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y는 유리식 형태로 나와 있는 걸 다 유리함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2차, 3차 넣는다고 생각하면 어질어질하거든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건 넣지 않을 거고요. 우리는 어떤 경우만 1차식분의 1차식 경우만 딱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꽤나 쉽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차 함수면 가장 기본적인 게 당연히 y는 ax, 2차 함수면 가장 기본적인 게 당연히 y는 ax 제곱일 겁니다. 맞죠? 그죠? 그럼 유리함수도 가장 간단한 형태가 분명 존재할 것인데 그 형태가 뭘 것이냐라고 하면 놀랍게도 y는 x분의 k라는 친구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저건 이미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어요. 언제? 중1 때 보신 적이 있습니다. 중1 때 무슨 이름으로 배웠습니까 저거? 배운 적 없는데요. 반비례. 그죠? 반비례라고 그랬죠, 그죠? 왜? 1쯤 어줌 10이고요. x가 2배로 늘어나면 반으로 줄어들고 x가 3배로 늘어나면 4분의 1로 줄어드는 이런 그래프를 반비례 그래프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면서 아마 중1 때 정비례 반비례 배운 다음에 이제 중2 과정에서 1차 함수 배우고 하면 그런 문제들 보면서 굉장히 의문이 들었을 거란 말이야. 선생님 이것도 1차 함수인가요? 저거 밑에 x잖아요.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란 말이야. 그럼 선생님이 아니야. 저건 1차 함수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거란 말이야. 1차식인데 밑에가. 저희가 언제부터 저걸 2차식이라고 불렀죠? 이 x가 그지? x 제곱이 아니잖아. 그지? x 제곱이 아니니까 x 제곱도 아닌데 x니까 이거 참 아닌데. 그런 생각을 참 이제 많이 하면서 일단 아니라니까 제외하고 많이 했었을 겁니다. 그죠? 예, 그 반비례 친구를 우리가 이제 유리함수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예, 유리함수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아무래도 이 기본적인 형태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 자, 우리가 좀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부터 할 거냐면 정의역부터 얘기할 겁니다. 정의역이 뭐였지? 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죠? 자, 정의역이라고 하면 뭐야? 저기에 있는 이제 x에 넣을 수 있는 녀석들이에요. 그럼 저 x에 어차피 뭐 지금 우리가 그지? 뭐 소꿉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수만 집어넣을 것도 아니고 그냥 실수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는데 집어넣지 못하는 실수가 하나 존재해요. 뭐 집어넣죠? 그죠? x에다 뭐 0은 못 집어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예요. 모든 사실 필요 없다. 실수라고 하자. 요거의 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0까지 포함한다면 얘는 사실상 함수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역을 0을 제외한 실수로 갖다가 축소해가지고 이 녀석을 이제 함수로 얘기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될 거고요. 그럼 그에 따른 치역이 존재합니다. 그럼 치역은 자, y 역시나 자, 여기 위에 k, 여기서 k는 0이 아닙니다. 자, k가 0이 아닌 k에 대해서 저 y 값이 또 역시나 나올 수 없는 게 존재합니다. 뭔지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요거에서 x에다 뭘 집어넣더라도 y 값 못 만드는 게 딱 하나 있어.
무슨 숫자는 못 만들어요? 응? 뭐 못 만들어? 0 못 만들죠, 그죠? 그러니까 y는 역시나 0이 아닌 실수의 실수. 뭔 말인지 됐음? 오케이. 이해해 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런 느낌수로 얘기했죠? 자, x축, y축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k가 양수일 때 생각을 해보면 k가 양수일 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어요. 기억을 새로 갖다가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갖다 그려졌습니다. 이때가 k가 양수일 때 이렇게 몇 사분면?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의 한 쌍의 곡선이 그려진 형태예요. 맞아요. 네. K가 음수일 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사분면 음수일 때 맞습니다.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에 그려진 형태가 네, 설마 이거 보고 아, 저렇게 곡선이 4개 그려지는 녀석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냥 둘 다 그냥 여기다 그린 것 뿐이에요. 완성이 됐음? 네. 자,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있잖아요. 아,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y는 그럼 x분의 1을 생각을 해볼게요. x분의 1 같은 경우, 이거 그냥 지울 거라 좀 해놨어. x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자, 1,1 지날 거고요. 그 다음에 2,2분의 1 지나고 2분의 1,2 지나니까 이런 느낌이야. 맞지, 그지? 그러면 자, y는 x분의 2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y는 x분의 2는 2가 양수니까 분명히 얘랑 비슷하게 그려질 건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말은 얘보다 더 뚱뚱할까? 얘보다 더 얄쌍할까? 라고 얘기하는 거야. 네, 고민할 필요도 없죠. 1 넣어보면 얼마 나옵니까? 2요. 2 집어넣어주면 1. 그 다음에 뭐 루트 2 집어넣어주면 루트 2, 루트. 그럼 이런 식인 거 보니까 어떻게 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무한소인지 됐음? 그럼 반대쪽도 이렇게 그려져. 그럼 당연히 y는 x분의 4야. 더 커요. 그죠? 더 이런 느낌인 거죠. 이해됐으면 무슨 얘기인지?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 k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절대값 k가 커질수록 마치 이 풍선에 바람이 불어넣듯이 이렇게 확장될 거예요. 얘도 역시나 똑같겠죠, 그죠? 얘도 똑같아요. 그럼 k의 절대값이 작아질수록 쭉 축에 붙는 형태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네,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이 유리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유리 함수에서는 그냥 얘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네, 얘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냐면, 자, 지금 보시면 이 함수, 그러니까 k가 양수일 땐 이 빨간색 모양일 거고, k가 음수일 땐 이 파란색 모양일 텐데, 자, 이 친구들이 x축이랑 맞닿을 수 있을까? 아니에요. 죽었다 깨라도 맞닿지 않습니다. 아무리 x에다가 크고 작은 값을 집어넣어봤자 x축이랑 같지 않아요. y축이랑 맞닿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x축과 y축은 얘네들이 분명 점점 다가가지만 만날 수는 없는 선이야. 그래서 이런 녀석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점근선이라고 부를 거야. 점근선. 얘네들을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럼 그 점근선의 방정식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x축이니까 뭐라고? y는 0일 거고 y축이니까 x는 0이 바로 점근선의 방정식이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그 점근선의 방정식은 바로 정역과 시험에서 안 된다고 하던 바로 그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리함수 형태는 기본적인 형태, 우리가 다룰 기본적인 형태는 이거밖에 없어요. 무조건. 이해됐어요? 무조건 저게 기본 형태예요. 무조건 저게 기본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형태가 나왔어. 여러분들한테. 그럼 이건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 k 값이 2분의 1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밑에 ax 이런 형태 없습니다. 무조건 저게 기본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무조건 부분에 있어.
네, 무조건 저 형태입니다. 어차피 그것만 다룰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런 형태가 나왔어. 5분의 3K. 예, 그냥 K가 5분의 3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해됐어요?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이 형태입니다. K 값을 잘 조절해서 무조건 X분의 K 형태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여기 얘기하기 끝이죠. 이해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도미 아까 처음 시작할 때 1차식분의 1차식 형태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위에가 상수인데요? 뭐 저야 좋은데 저게 맞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예. 사실 모양은 이게 끝이에요. 네, 모양이 끝입니다. 더 이상 모양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뭐 할 거냐? 이 녀석을 평행 이동할 겁니다. 자, 이 녀석을 평행 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과 Y축으로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일단 우리 뭐 P랑 Q가 당연히 뭐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뭐 0일 수도 있는 노릇이지만 이제 우리가 잠시 이미지를 양수처럼 생각을 하자고. 그러면 X축 방향 P만큼이라면 이 한 쌍의 곡선이 오른쪽으로 P만큼 올라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Y축 방향 Q만큼이니까 위로 Q만큼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요 식 자체는 어떻게 될 거냐? 당연히 Y 대신에 Y축 방향으로 Q만큼이 Y 대신에 뭐 대입이었죠?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할 거야. 그럼 Y 대신에 뭐 대입? 네, Y-Q 대입이죠?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P만큼 X 대신에 뭐 대입? X-P 대입. 그럼 X가 어디 있었어? 여기 분모 있었어. 이렇게 되겠네, 맞니? 네. 보통 우리가 Y는으로 쓰니까 그냥 뭐라고 하면 되겠구나. 이거를 Y는 X-P분의 K 플러스 Q꼴로 보면 되겠구나라는 거야. 맞니? 자,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자, 이 친구가 분명히 이렇게 갔다가 나왔을 거야. 맞지? 그죠? 그러면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상상을 해볼게. 어떤 상상? K가 양수일 때, 그러니까 저 빨간색 친구를 내가 데리고 왔다고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 다 죽었냐면 말 그대로 자, 원래 요 정근선 있잖아. 이 친구는 X는 0이었습니다. 맞죠? 그죠? Y축이니까. 그래서 내가 얘를 P만큼 쭉 끌고 왔어. 그러면 아무래도 이 정근선은 뭐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면 X는 P라는 정근선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역시나 원래 요 정근선 X축은 Y는 0이었는데 내가 얘를 Q만큼 쓱 하고 올렸으니까 이 정근선은 뭐로 바뀌었을 거냐면 Y는 Q라는 정근선으로 바뀌었을 거야. 정근선을 좀 조금 바뀌고요. 그죠? 그런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 한 쌍의 곡선 어떻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죠. 이해됐나요? 무슨 얘기인지?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리함수 첫 단계 유리함수식을 보고 여러분들이 유리함수를 그릴 줄 아는 게 첫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방금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 집어넣어서 실제로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이런 이제 유리함수가 있어. 그럼 얘 나보고 얘를 그리래.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어떻게 갖다 볼 거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무조건 점근선입니다. 점근선이 제일 중요해. 유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점근선이야. 무조건이 점근선이야. 그래서 점근선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해돼? 수업 되지? 그지? 점근선이 제일 중요하다고. 왜 화를 내? 짜증을 내, 그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한번 볼 겁니다. 여기서 점근선부터 찾을 거야, 점근선. 그러면, 자, 우리가 뭐 방금 받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나왔을 점근선은 뭐였냐면, X는 P와 Y는 Q예요. 약간 어떤 것처럼, 약간 이것도 이차 함수 때, 우리 표준형 바꿨을 때 느낌 때랑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여기를 0으로 만드는 그 값이 요 세로 줄 점근선이 되는 거고요. 뒤에 나와 있는 이 친구가
이제 가로줄 점근선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런 의미에서 얘를 한번 볼까요? 그럼 일단 점근선부터 찾아보죠. 점근선. 자, 이걸 0으로 만드는 x 값이 1이잖아, 맞지, 그지? 그러니까 x는 1이 점근선이라고. 그럼 뒤에 나와 있는 친구가 뭐야? 플러스니까 y는 2가 점근선이 되죠. 이거 이해되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절편면 그리고요. 그러면 x는 1이니까 어떤 느낌? 이런 느낌. 자, y는 2니까 이런 느낌. 요게 둘이 점근선이고요. 그 다음에 k 값은 현재 양수잖아. 양수니까 보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야. 요 빨간색 친구처럼 요렇게 둘의 한 쌍의 곡선이 그려지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어떤 짓까지 할 수 있을까 보니까 딴 거 없습니다. y축이랑 만날 때 생각을 해보죠. y축이랑 만날 때 x에다 0 집어넣으면 되죠. x에다 0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3 더하기니까 0, 마이너스 1이 지나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여기를 지나면서 곡선을 그려야 돼. 그럼 뭐 대충 그리면 이런 느낌으로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뭔지 알까요? 네. 그 다음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 친구 있잖아. 저 친구도 분명히 내가 두 번째 쓴 저 친구도 분명 y는 x분의 k를 평행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k 값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얘를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 그럼 여기서 k 값이 누구였을까? 마이너스 1이었을까? 아니겠죠, 그죠? 어떻게 보면 좋을까? 이렇게 보면 좋겠지? 여기 2로 묶어주면 2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어떻게? 얘는 y는 x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k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이 친구를 x축 방향으로 2분의 5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런 문제도 많이 나온다고. 다음 이 녀석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옳은 것을 고르세요 하는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자, 저 친구는 x분의 마이너스 1을 평행이동해서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네, 근데 아니라고. 자, 그럼 계속 해볼게요. 자,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유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 점근선이라고. 그죠? 자, 그럼 점근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값을 0으로 만드는 x 값은 2분의 5죠. 그러니까 x는 2분의 5.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4가 점근선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죠. 자, x는 2분의 5니까 대충 그릴게요. x는 2분의 5, 2.5니까 대충 이쯤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x는 2분의 5나 y는 2, 이거는 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에서 이걸 꼭 써야지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려주는 것 뿐이야. 여기 2분의 5가 점근선일 거고 y는 마이너스 4니까 여기쯤이라고 할까? 여기가 점근선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K값은 양수야 현재? 음수죠, 맞죠? 그죠? 그러니까 둘 중에선 파란색 모양으로 갖다 그리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마치 사분면을 나누듯이 한다면 여기 두 쪽으로 그려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아까랑 비슷하게 x에다 0 집어넣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x에다 0 집어넣어주면 실제로 여기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그냥 5분의 1만큼 올라간 거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4가 아까 여기였으니까 여기다 5분의 1만큼 올라가면 됩니다. 여기를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되게 이렇게 이제 홀쭉한 느낌이죠. 홀쭉한 느낌. 네, 이런 식으로 갖다 보는 겁니다. 아까 K의 절대값이 3일 때랑 절대값이 2분의 1 때랑 실제로 모양 자체가 티가 나요. 얘네들은 무슨 얘기인지. 좋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 네. 한 개만 더 그리고 1교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요걸 갖다가 이거.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구만, 그지? 자, 요걸 갖다가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저 녀석 같은 경우 어떻게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사실 보면 간단합니다. 왜? 얘네들을 통분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얘가 x-1분의 2x-2였을 거고, 실제로 더한다면 얘는 x-1분의 2x 플러스 1을 이렇게 쪼갠 거랑 똑같이 볼 수 있을 거야. 그럼 지금도 역시나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건 점근선이고, 점근선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런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 위에 있는 2x 플러스 3이라는 친구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걸 많이 하다 보면 알아서 꼭 이렇게 나눗셈 기호를 안 써도 알아서 이제 암산이 될 겁니다. x 마이너스 나눠주면 역시 2고요. 나머지는 7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 그럼 얘가 뭐라는 거야? x 마이너스 2 곱하기 2에다가 플러스 7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돼? 이런 형태일 것이고, 얘를 짠 갖다가 해보면 여기는 x-, 약분되니까 2고요. 얘는 x-2는 7이겠죠? 아,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럼 점근선 빠르게 해볼까요? 점근선 얼마? x는 이 y는 2가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그려버리면 x는 2, 그 다음에 y는 2, 그 다음에 k값은 양수니까 어떻게 그려지면 돼? 짠 그려지면 끝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갖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얘기할 수 있으면 사실 1시간 동안 떠들면 유리함수 내용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네, 사실 얘기하면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익히는 건 이제 그 다음에 문제고, 사실 내용 설명하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대칭성, 역함수 요 정도가 필수적인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대칭성이랑 역함수 정도 얘기하고 나면 나머지는 사실 그냥 유형풀이나 기타 등등으로도 충분히 메꿀 수 있는 정도여가지고요. 자, 그래도 좀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유리함수 문제들은 이 유리함수를 얼만큼 잘 이해하고 있는지, 너무 당연한 얘기이긴 하지만 유리함수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얼마나 잘 그릴 수 있느냐에 거의 그지? 그게 거의 이제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그리는 연습을 더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자, 이번에 좀 어떻게 줄 거냐? 얘랑 좀 비슷하게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y는 이번엔 x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5 같은 거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랑 비슷한데? 그냥 해.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그릴 거냐 이 말이지. 그치? 자, 그럼 일단 비슷하게 끊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저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는 친구를 갖다가 잘 쪼개봐야 될 것 같아. 맞지? 그죠? 좋아.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는 친구를 x 플러스 3으로 나눈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2 해주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일 거니까 빼보면 11 이렇게 나오네요. 맞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야? y는 마이너스 2배 x 플러스 3 그 다음 더하기 11 이렇게 되는 형태입니다. 자, 여기에서 파트너로 각각 쪼개보면 y는 x 플러스 3분의 11 빼기 2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또 바로 한번 해볼까요? 점근선 어떻게 될 것 같아? 제일 중요한 게 점근선이야. 점근선 어떻게 될까? 네, x는 마이너스 3, 자, y는 마이너스 2가 점근선인 거야. 그럼 내가 그냥 속성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면 요 선이 x는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요 선이 y는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k값이 현재 양수니까 어디다 그리면 되겠어? 이렇게 둘 그리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네, 그렇게 갖다 볼 겁니다. 자,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조금 더 일반화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반복해야죠. 자, 무슨 뜻이냐? 실제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요 형태들은 결국 쪼개보면 뭐가 된다는 거야? 이 형태가 결국 쪼개보면 이게 y는 x-p분의 k 플러스 q꼴이랑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1차식분의 1차식만 우리가 다룬다고 했는데 저 1차식분의 1차식꼴은 결국 나누고 해보고 하면은 우리가 얘기했던 y는 x분의 k를 평행이동한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가셨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결국 같다라는 걸 얘기했으니까 이제 점점 더 편해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꼭 굳이 다 맨날 바꿔야 되느냐 이 얘기야. 그지?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내가 이걸 아무리 뭐 하트만 쪼개고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하더라도 있잖아. 어차피 x축 점근선을 내가 찾으려면 분모가 0이 되는, 지금 여기서 치자면 x 플러스 3이 0이 되는 그런 x 값을 찾았을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게 내가 여기 부분에 쪼개고 나눈다고 해서 처음이랑 달라질 거냐? 그렇지가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어차피 처음 나와 있는 이 친구에서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 즉 x는 마이너스 c분의 d가 원래부터 그냥 점근선이었을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ax 플러스 b를 cx 플러스 1로 나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어차피 개수들 가지고만 생각을 하면 되죠. 그죠? 자,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니까 한 번만 써드리면 내가 어차피 분자에 있던 ax 플러스 b를 cx 플러스 b로 나눌 건데 그렇게 되면 어차피 뭐가 되겠어요? 여기에서의 몫은 일단은 c분의 a가 들어가겠죠. 그래야지 여기가 ax 머시기 하고 빠질 거 아니야.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요 녀석이 곧 몫이 될 거고 요 친구가 뭘로 튀어나와? 뒤에 나와 있는 y쪽 점근선으로 튀어나오는 친구가 될 거야. 왜? 약분되는 녀석일 거니까.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가 하기 전에도 뭐만 보면 이렇게만 보면 이게 곧 y쪽 점근선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 형태에 대해서는 굳이 뭐 하지 않아도, 굳이 나누지 않아도 점근선 정도는 알아낼 수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요 k 값은 어떻게 해? 요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직접 이렇게 바꿔보든가 아니면 그게 싫으면 y축이랑 만날 때 정도만 찾아보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봐봐. 예를 들어서 y는 자 2x 마이너스 6분의 자 3x 플러스 7 같은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요거 점근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x쪽 점근선은 어차피 뭐 하면 된다는 거야? 이거 공식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어차피 얘를 0 만드는 값일 거 아니야, 맞지? 그죠? 그러니까 x는 얼마? x는 3이 일단 점근선이에요. 자, y쪽 점근선 어떻게 되겠어요? 요 친구예요. 그러니까 y는 2분의 3이 점근선이에요. 요거 이해되니? 요거 이해돼요? 왜냐면 봐봐. 왜냐면 이렇게 할 거거든. 왜냐면 요것도 내가 이걸 바꾼다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걸 바꾼다고 생각을 이렇게 될 거거든. 여기도 잘 이해가 안 가시니까 여기 오른쪽에다 할게요. 3x 플러스 7을 내가 2x 마이너스 6으로 나눈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얼마가 들어가? 2분의 3이 들어가죠. 그럼 여기가 3x 마이너스 9 하고 나서 16 될 거잖아. 맞지? 그치? 그럼 실제로 이 친구가 뭐가 될 거라는 거야? 네, 2x 마이너스 6 한 다음에 여기가 2분의 3에 2x 마이너스 6 플러스 16이 되는 거야. 그럼 어차피 여기 부분에서 얘 약분되고 하다 보면 그렇게 날 거야. 근데 그 비율 자체가 처음에 나와 있던 이 비율이랑 어차피 똑같을 거라는 거지. 왜? C를 A로 만드는 비율이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그냥 바로 이렇게 갖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갖다가 이제 K값 사실 이미 구해버렸는데 모른다고 치자고, 그죠? 모른다고 치자. 그럼 그랬을 때 어떻게? 일단은 X는 3, Y는 2분의 3.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이걸 구하기가 싫어. 구하기 싫을 수 있죠? 네, 구하기 싫으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x에다 0 넣어볼까요? 빵 없어지고 얼마 나와? 마이너스 6분의 7이 나오네, 그치? 그럼 값보다도 어찌됐든 간에 6분의 7이라고 마이너스 6분의 7이라고 하면 어디야? 대충 이쯤이야. 이해돼요? 그러면 내가 k값을 굳이 안 구해도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여기를 지나도록 곡선이 나온다는 건 반드시 이렇게 나온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즉 반대쪽도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k값은 양수겠구나. k라는 게 이 모양으로 바뀌었을 때 이 분자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안 구해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올라왔다. 자, 숫자 추천받습니다. 숫자 4개 추천받습니다. 3, 4, 5, 6. 4, 5, 6. 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랬을 때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래요, 나보고. 네. 자, 그럼 점근선부터 찾아보자요. 점근선을 찾아보면 점근선 뭐가 될까요? x는 마이너스 3. 좋습니다. x는 마이너스 3분의 3. 다음 뭐? y는 마이너스 3분의 3. 네. y는 마이너스 3분의 5. 그러면 대략적으로 내가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요쯤 마이너스 3분의 5니까 대략 요쯤 그 다음에 내가 이걸 갖다가 k값 구해도 되고요. 네. 근데 k값 구하기 귀찮으면 어떻게 해봐도 충분해? x에다 그냥 0 집어넣어보는 거야. 그럼 0 집어넣어주면 뭐야? 0,2분의 3을 지나네. 맞지? 그죠? 그럼 2분의 3이니까 대략 요쯤 몇이죠? 맞나? 너무 같나? 이쯤 몇이죠? 그럼 여기를 지나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갖다 댈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치? 반드시 이런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야. 이해되셨을까요? 무슨 얘기인지?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면 이제 유리함수 이제 절반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리함수 절반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게 요거만 자유자재로 되면 뭐 그다음 뭐 새롭게 전달할 건 그렇게 많지 아니하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그죠? 내가 설명을 해야지. 이제 아니 그래프 알려줬으니까 알아서 알아내라고 하면 너무 무책임하잖아, 그죠? 네. 일단은 이제 가볍게 특징 하나만 가도 갈게요. 이제 유리함수의 특징을 잠깐만 가지고 보면요. 자, 너무 당연한 건데, 봐봐. 자, 점근선입니다. 점근선. x는 p, y는 q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도 x는 p, y는 q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뭐냐면 k값이 양수일 때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뭐라고? k가 양수일 때. k는 여기만 이 친구 얘기하는 겁니다. k값이 양수일 때 그래프는 당연히 어떤 느낌? 요렇게 적용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런데 어쨌든 k값이 양수일 때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k값이 음수일 때는 당연히 어떤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얘기해요. 그럼 이제 나한테 묻는 무난한 유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인데 내가 x를 a부터 b까지로 제한할 거야. 그럼 이 범위 내에서 나한테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러면 결국은 이 유리함수가 좀 특이하게 생기긴 했으나 모양 자체가 되게 복잡하게 생기진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k가 양수일 때 보시는 거대로 네, 여기 일단은 잘라서 반반만 볼게요. 반 보면 왼쪽 반도 그렇고요. 오른쪽 반도 그렇고 계속해서 감소하는 친구예요. 여기도 그 비율은 점점 다를 수 있겠으나 계속 감소하는 친구예요. 그러면 이런 녀석에서 보는 것처럼 A부터 B까지 자른다면 X가 제일 작을 때 무조건 최대가 되고요. 다음 X가 제일 클 때가 무조건 최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K값이 음수일 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쌍의 곡선이 나올 텐데요. 여기서도 역시나 누군가가 물어봤어.
A부터 B까지 자를 건데 여기에서 이 녀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K가 음수일 때 갖다 보시면 알겠지만 반반 잘랐을 때 보면 각 부분들은 다 어떻습니까? 증가하는 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X가 가장 작을 때가 무조건 최소가 된대요. 그 다음에 X가 가장 최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선생님 근데 그 범위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히면 어떠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최소한 최대 최소 문제는 안 나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최대 최소 값이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 최소를 묻는 범위라고 한다면 범위를 이렇게 잘라주진 않아요. 무조건 한쪽만 잘라줄 거기 때문에 그냥 사실 급하면 뭐라는 거야? 어차피 최대 최소 문제라면 급할 때는 그냥 그려볼 필요도 없이 그냥 가장 작을 때랑 가장 클 때 집어넣고 그 중에 둘 중에 큰 녀석이 최대값, 둘 중에 작은 녀석이 최소값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됐죠? 그죠? 네. 자, 근데 만약에 치역을 묻는 문제라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자, 최대 최소 문제는 이제 요 그림에서 한번 잠깐만 얘기해 볼게요. 요 그림에서. 치역은 뭡니까? Y값의 범위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잘랐을 때 당연히 최소값, 최대값이니까 치역도 역시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라고 얘기하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만약에 치역을 묻는 문제라고 한다면 이렇게 잘라줄 수 있죠. 왜? 이때는 그냥 어떻게 얘기하면 돼? Y값은 이거보다 아래쪽에 있거나 혹은 이 값보다 위쪽에 있거나 라고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이상하지만 가운데가 뭔가 텅 비고 이거 바깥쪽에 있는 값들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뭔 소리인지 되니? 네. 그래서 치역을 묻는 문제면 이렇게 자를 수는 있겠으나 최대 추수로 물어보는 문제면 그렇게는 안 자를 거니까 그냥 양끝 쪽만 대입하셔도 그냥 답이 무조건 나온다는 거야. 예, 일단 여기까지 갔습니까? 아니야? 그래? 잘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어? 요거에서 최대 추수는 이해됐죠? 응. 그러니까 치역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할게. 내가 마음대로 그냥 할게요. 여기를 그냥 쉬운 걸로 하자. 쉬운 걸로. 예를 들어서 얘가 y는 x분의 4 같은 거 하나 게 쉬운 걸로. 그런데 나보고 이제 뭐라 그러냐면 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이게 정의역일 때 치역은 뭐냐라고 나한테 물어봤어.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지. 여기 사이에 있는 값들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y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겠냐고 물어보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실제로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 얼마냐면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2일 때 y도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 집어넣었을 때 얼마입니까? 1 집어넣어주면 3입니다. 맞죠? 그럼 봐봐라.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되는 거 맞죠? 그지? 근데 마이너스 2보다 조금 더 큰 값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당연히 뭐가 됩니까? 이 마이너스보다 조금 더 작은 값이 나와요. 계속해서 그러겠죠. 0으로 가까이 갈수록 계속해서 그렇게 될 거야. 요것도 좀 잘못 썼네 내가. 0은 빼고 해야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x가 0보다 크고 이제 1보다 크고 잘라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럼 여기서 이제 뭐야? 마이너스보다 작은 범위 계속 나올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 0 넘어가서는 어때요? 이제 가장 작을 때가 이때는 이제 4일 때인 거야. 그럼 이제 여기보다 1보다 작은 값을 집어넣으면 4보다 큰 값이 다 나오는 거죠. 하지만 마이너스 2와 4 사이에 있는 값은 만들어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치역은 뭐가 될 거냐면 이제 y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y는 4보다 크거나 같다가 치역이 됩니다. 요 사이에 있는 값들은 여기서 알아낼 수가 없다. 얻어낼 수가 없다. 예, 그 얘기야.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러면 제가 이제 213쪽에 있는 내용까지 한 번씩 얘기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로 얘기한 게 없는데요. 하실 수 있는데 유리함수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여기서 한번 끊어서 풀까? 아니면 계속 설명을 해? 그래요. 하나씩 풀어봅시다. 네, 한 번씩 풀어보도록 하죠. 그렇지.
그러게 그냥 오늘 그냥 내용 싹 다 달게 버릴까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그것도 이 생각. 예,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내용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12, 13, 14에 있는 아니구나. 12랑 13만 하면 되구나. 네, 요거 하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0-1,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70-1, 2번. 자, 함수 y는 x 플러스 2분의 3x 플러스 4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녀석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정의역이 다음과 같을 때 치역을 구하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일단 그래프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점근선이에요. 그럼 점근선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근선 뭐가 되죠? x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y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 개수가 1인 거잖아. 맞지? 그지? y는 3인 거야. 이해돼요? 실제로 3x 플러스 4를 x 플러스 2로 나누면 몫이 3일 거니까 약분돼서 나오는 친구는 3일 거야. 그러면 내가 이거 한번 그려보자. 이건 네가 그려야지, 그지? 이렇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y는 3. 이렇게 점근선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에서 내가 이제 이걸 분해해가지고 K값을 직접 구해보셔도 좋고요. 좋고요. 만약에 내가 그러기 싫어. 그럼 뭐 하시기만 하면 된다고? 0 한번 집어넣어보자. 0 집어넣어주면 0, 뭘 지나요? 0,2를 지나요. 여기를 지나야 돼요. 그럼 아무래도 K값이 양수냐, 음수냐? 아마도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 보니까 음수인가. 그치? 여기까지 됐음. 여기까지 됐니?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는 일단 한번 그려봤고요. 이제 실제 본격적으로 이게 뭐 하고 있냐? 1번. 자, 정의역이 어디서부터 정의역이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또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복잡하게 나온 이유는 뭐겠어요? 예, x는 마이너스 2가 점근선이다 보니까 여기를 포함시킬 수 없어가지고 좀 길게 나오긴 했는데 실제로 어디부터 어디까지라는 거야?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라는 거야. 그럼 대략적으로 내가 끊어보면 어떤 느낌스?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서부터 2니까 대략 이런 느낌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는 숫자들을 내가 집어넣을 거라는 거야.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숫자들을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y값들이 나오겠냐 이 말이지. 그러면 아무래도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을 때 얼마인지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었을 때 얼마인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맞죠? 그죠? 예,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3을 실제로 집어넣어주면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3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9 더하기 4입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제가 계산하기 싫어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얼마야? 그죠? 이렇게 물어봐야 이제 여러분들도 좀 더 집중을 하고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얼마야? 네, 5죠, 그죠? 얘가 5. 그럼 보면 이제 마이너스 3보다 큰 숫자를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5보다 큰 숫자들이 나올 거야. 맞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치역은 일단은 뭐야? y는 5보다 크거나 같다가 일단 하나 나올 거고. 그지? 또는 이제 여기 2 집어넣어 볼게요. 2 집어넣어주면 얼마나 될 거냐면 2 더하기 2분의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얼마입니까? 계산해보면 그죠? 2분의 5죠? 근데 그걸 플랫하시는 분이 어떻게 해? 맞긴 한데 말로 좀 해줘야지. 자, 2분의 5겠지, 그치? 그 다음에 당연히 2보다 작은 값을 집어넣어주면 2분의 5보다 작은 값들이 나올 거야. 실제로 여기 사이에 있는 y값은 얻어낼 수가 없어. 따라서 y는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이제 치역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자, 치역이 어떻게 됐는가 보니까 치역이 y가 y는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됐어요.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이걸 만족하는 정의역은 뭐겠냐 물어봤습니다. 아우 참나 그치?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y 기준으로 잘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럼 한번 보면 자, y가 1이 되는 경우 그러면 높낮이지 말 그대로 y니까 1이 되는 경우 아무래도 제 그림상 한 여기쯤 1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가 이제 y가 돼요. 그 다음 요거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4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면 높이상 여기가 4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가 현재 이제 4가 됩니다.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아무래도 일단은 뭐부터 요렇게 갖는 x값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좀 귀찮지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y값이 1, 4가 되는 거 생각해보자고. y에다 1 넣어보자고. 1 넣어주면 자, 요걸 만족하는 x값이 뭐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뭐 x 플러스 1 곱한 다음에 지지고 뽑고 자시고 하면 나오겠죠. 네.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1이야? 그래? 그렇대. 그럼 이때 x값은 마이너스 1.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것 같다, 그지? 그럼 쓸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4가 나오기 때문에 그죠? 맞습니다. 마이너스 4죠, 그죠? 그죠? 빨리 계산하시고 나한테 그렇게 보낸 것 같은데? 그죠? 그때는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네. 마이너스 4.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1 사이일 거냐, 그 바깥쪽일 거냐를 보시면 돼요. 사실 맨날 그래서 지금 끊어져 있는 것만 나오다 보니까 눈치밥으로만 봐도 그냥 사이겠구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마이너스 4보다 만약에 이 바깥쪽이 정의역이었다면 이 4보다 작은 값들이 나왔어야 될 텐데 지금 그렇지가 않죠. 4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이 된 거 보니까 마이너스 4보다 크면서 마이너스 1보다는 작은 쪽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 단 중간에 마이너스 2는 제거하고 해야 되다 보니까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예, 그렇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 네. 그래서 71번 자, 함수 y는 x 플러스 c분의 ax 플러스 b에 대해서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a, b, c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아하,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죠? 왜 이렇게 삐뚤어? 자, 이렇게 그림이 나왔습니까? 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A, C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면 이제 우리가 역시나 유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무조건 점근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그림에서 한번 점근선 볼까요? 그림에서 점근선 어떻습니까? X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이죠. 맞죠? 그죠? 근데 이걸 내가 여기에서 뽑아냈다면 x의 점근선은 어떻게 됐었을까? x는 마이너스 c였을 거고요. y는 a였겠죠. 그럼 뭐야? 이게 얘랑 같아요. 그럼 일단 a랑 c는 끝났어. 그치? 그럼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이제는 이제 b만 알아내면 되잖아. 맞지?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안 쓴 게 뭐가 있나 보자고요.
이 그림에서 안 쓴 게 뭐 있죠? 지금 골수까지 쪽쪽 다 빨아먹었나요? 아닙니다. 남아있어요. 뽑아먹을 게 남아있다고요. 뭐가 있습니까? 물론 뭐 K값이 양수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왜냐면 직접 값 가지고 해야 되잖아. 네. 지난 점이 나왔잖아. 어디 지나? 그죠? 원점 지나잖아. 0,0 지나네. 그럼 얘는 0 집어넣어서 0 돼야 돼. 그럼 생각보다 쉽네. 0 집어넣어주면 B분의 C, 아니 C분의 B인데 이게 0 돼야 돼. 그럼 B는 얼마? B는 0인 겁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B는 0, 그 다음에 C는 2가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점근선으로 일단 최대한 다 뽑아올 거 뽑아먹고 남는 부분은 이제 지난 점이나 이런 것들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0,0이다 보니까 조금 더 간단하게 나오긴 했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계산이 지저분하더라도 뭐 어차피 대입하면 뭐 B나 이런 거 정도는 금방 나와요. 여기까지 됐니? 기억이 좋아요. 어떻게 뭐 멘탈이 좀 남아있니 얘들아? 아주 괜찮아? 일단은 밑에 한 문제씩 좀 풀어보시죠. 한 문제씩 풀어보고 조금 여러분들도 숨 좀 돌린 다음에 다음 걸 설명하든 말든 하겠습니다. 예. 네, 밑에 거 한 번씩 좀 풀어보시면서 아니면은 뭐 밑에 게 바로가 좀 힘들다라고 하시면 뭐 앞에 이제 개념 체크나 이런 것들 한번 따라 그려보시면서 해보셔도 괜찮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점근서 찾고 그림 그릴 줄 아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두 번 얘기하는 방향으로 해볼게요. 두 번 얘기하는 방향으로. 네. 두 번 얘기하는 방향으로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만 딱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해도 다음 시간에 다시 근거할 수 있게. 물론 지금 아마 책 몇 장 펼쳐보시면 알겠지만 유형 자체는 몇 개 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었을 때 우리가 콕 집어서 조금 더 다룰 것들은 이렇게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대칭성과 그 다음에 역함수 정도. 이 정도만 좀 얘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칭성부터 먼저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유리함수 막 이런 것들 하고 있잖아. 그치? 이런 애들 하고 있어. 근데 이런 애들은 어차피 다 뭐야? y는 x분의 k를 평행 이동한 거죠. 얘를 그대로 이동한 애들인 거란 말이야. 맞니? 그러면 내가 그 원래가 되는 이 친구 얘의 대칭성만 알면 하면 얘를 그냥 적당히 평행 이동한 얘네들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참수 같은 경우 내가 y는 ax 제곱 같은 경우 a가 양수라면 축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맞지 그지? 그럼 얘가 어쨌든 간에 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것만 알면 얘를 적당히 평행 이동한 이런 친구들도 어찌됐든 간에 분명 어떤 선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뭔 소리 이해됐니? 네. 그런 것들이랑 비슷한 관점으로 보시면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y는 x분의 k인데 k가 양수인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한 쌍의 곡선을 내놨어요. k가 양수인 기준으로. 자, 그럼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들은 어떻게 될 거냐? 놀랍게도 요 유리함수는 항상 선대칭이고 점대칭입니다. 선대칭, 점대칭이 둘 다 가능한 친구예요. 이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점대칭이고요. 그러니까 요 점을 기준으로 180도 회전은 똑같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1인 직선. 그다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모두 대칭입니다. 뭔 소리야? 그러게요. 뭔 소린가 싶죠, 그죠? 네, 결론부터 얘기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y는 x분의 k라는 요 기본적인 친구가 있어. k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어. 그럼 내가 요 녀석을 이제 자 원점에 대해서 이제 대칭 이동해 볼게.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요 y는 x분의 k라는 친구를 원점 기준으로 180도 회전해 볼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도형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더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x 대신 뭐 대 1이더라? 수상내용이잖아. 그놈의 수상소지. 그지? 해치운 줄 알았는데 해치웠나? 하여튼 아니에요.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x 대신 뭐 대 1? 마이너스 x 대 1. Y 대신 마이너스. 그지?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 1이죠? 그럼 이렇게 갖다가 한번 해보자고. 그럼 이 녀석을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분의 k가 나와. 근데 마이너스 없으면 Y는 B. 네. 맞습니다. 따라서 원점에 대해서 내가 원점을 꽂고 얘를 180도 100을 돌렸거든요. 그랬더니 원래 녀석이 나왔다는 거야. 그럼 이 친구는 원래부터 뭐라는 거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함수인 거야. 어우 무슨 함수?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함수. 무슨 함수라고 부른다 이걸? 네, 기함수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원점에 대칭 원래부터 기함수인 친구야 이 친구. 네. 그 다음 이번엔 이 친구를 y는 x분의 k 이 녀석을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해 볼게요.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 그건 무슨 뜻이야? y는 x 꼬챙이 여기다 딱 껴놓고 여기를 가지고 돌렸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그렇게 해보면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뭐 어떻게 되더라? x 대신에 뭐 대 2이더라? 되게 모르나 봐. 뭐였더라? x 대신에 y 대 2죠, 그죠? 그 다음에 y 대신에 네, x 대 2야, 맞지, 그지? 예, 역함수 만드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y 대신에 x 대신에 y니까 이렇게 바뀌어요. 그지? 바꿔주면 Y. 그러면 좀 뒤집어주면 x분의 1은 k분의 y고요. 우와. 양변에 k 곱하면 어떻게 돼? 네, y는 x분의 k가 나옵니다. 우와. 그러니까 원래부터 뭐라는 거야? y는 x의 대칭인 친구. 이해됐음? 그럼 이 친구는 최소한 이 y는 x분의 k는 역함수도 똑같은 녀석이겠다, 그치? 그 다음 이 친구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 이동 한번 해볼게요. 그럼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 이동하면 뭐 어떻게 되더라? x 대신에 뭐 대 1? 이런 게 있었다고? 있었어. 마이너스 y 대 1. y 대신에 마이너스 x 대 1이. 한번 바꿔볼까요?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y분의 k가 나와요. 아하. 이것도 바꿔보면 똑같겠죠? 따라서 원래부터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인 친구였어요. 우와. 만만 이해됐음?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얘를 평행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이 모양 자체가 변하진 않아. 그치? 평행 이동이라는 게 결국 끌고 이동만 시키는 거니까. 그렇다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야. 뭐를 이제 문제를 바꿔서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y는 x-2분의 3x 플러스 1은 요 유리함수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a, b에 대해 점대칭이고요. 그 다음에
y는 cx 플러스 d, 그 다음에 y는 ex 플러스 f에 대해 이제 선대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e 플러스 f를 구하라고 했어요. 아까 잘렸네. 네. 뭔 소리 들었습니까?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뭘 거냐면 얘가 어쨌든 간에 점근선에 대해서 그죠? K가 양수든 음수든 간에 뭐 양수라고 치자고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이 친구는 분명 어디에 대해서 점대칭일 거냐? 저 친구를 평행이동한 거기 때문에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점대칭일 거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해서도 선대칭,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녀석에 대해서도 선대칭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는 1이고 둘 중 하나는 마이너스 1이에요, 무조건. 네. 그러면 이제 뭐만 구하면 끝이야? 점근선만 구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점근선 얘기를 하는 거야. 점근선만 구하면 끝이에요. 그럼 여기서 점근선 구해볼까요? x는 2, y는 3이죠? 그럼 여기 점은 얼마? 2,3이에요. 따라서 얘는 2고 얘는 3이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1인 녀석인데 2,3을 지나는 거 누구 있냐면 네, x 플러스 1이니까 d는 1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2,3 지나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5 있죠, 그죠? 네, 그럼 끝입니다. 이거 다 더하면 답이에요. 네, 무조건 그렇습니다. 마치 문제들에서는 막 기울기도 미지수 줘놓고서 뭐 여기 기울기가 되는 건 어떻게 될까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아니 기울기 무조건 1이랑 마이너스 1밖에 없어요. 예, 그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게 그냥 대칭성 끝입니다.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대칭성 묻는 문제다 무조건 또 점근선을 구하셔야 돼요. 나중에 대충 이해됐죠? 그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근데 대충 그렇게 알아두시라. 그 다음에 역함수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역함수라고 하면 당연히 x랑 y 자리 바꾼 거 얘기하는 거겠죠, 맞죠, 그죠? 만약에 이제 y는 x분의 k 꼴이면 그냥 저 모양 그대로일 거야. 근데 아무래도 전석을 평이동한 친구들은 좀 다르잖아요, 그치? 예. y는 자, 요 형태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 형태에서 이제 역함수를 만들려고 한다면 당연히 x는으로 갖다 써야 돼, 맞지? 그치?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 것도 다음번에 한번 얘기할 테니까 그냥 그냥 그렇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냥 부담 없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양변에다 이걸 곱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얘는 0이 되지 않을 거거든. 그러면 해보면 자, cxy 플러스 dy는 ax 플러스 b고요.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요렇게 넘겨가지고 바꿔볼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자 cx가 아니라 cy-a의 x는 당연히 마이너스 dy 플러스 b. 그럼 양변에다가 이걸로 나눠주면 x는 뭐가 되겠어? cy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dy 플러스 b가 되죠, 그죠? 몇 가지 되니? 너무 빨리 났나? 아니죠? 그냥 분모 곱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바꿨어요. 그럼 이제 x는 표시했으니까 이제 뭐만 해주는데 x랑 y 위치만 바꿔주면 돼. 따라서 역함수는 cx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dx 플러스 b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 역함수 만들려면 짠 얘네들 있죠? 쟤네들 위치 바꾸고 부호 바꾸면 끝이에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y는 x 플러스 5분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3x 마이너스 1 그랬어. 얘 역함수가 돼. 그럼 누구랑 누구? 짠 얘네들 위치 바꾸고 부호 바꾸면 돼. y는 x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이 구하는 겁니다. 네, 그 내용이에요. 네. 그런 느낌 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이제 합성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합성에 대한 얘기도 있고, 직선과의 위치 관계도 있고, 물론 그런 거에 대한
대한 계산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긴 할 겁니다만 사실 대표적인 내용들은 그냥 이게 거의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의량수는. 이제 당연히 이제 고난도 문제들에서는 얘네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를 또 이제 또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내용상으로는 거의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 그리고 대칭성이나 역함수 이런 부분들 잘 알고 계시면 뭐 그 다음은 그렇게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죠? 네. 일단은 뭐 내용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